네, 반갑습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회부. 대선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대선 결과 그래도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도록 하죠. 여성들이 똘똘 뭉쳤으나 정권 교체 심리를 뒤집기까지는 못했다. 턱 밑까지는 치고 왔다. 그리고 갈라치기 전법이 그닥 소용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막판에 여성들의 결집은 무서웠습니다. 0.73%.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0.73%가 초박빙, 우리 대선 직선제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윤석열 당선자는 늘 상기해가지고 국민의 뜻에 자기들 써놓은 것처럼 항상 국민이 뭘 원하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별로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고 0.73%는 이미 이겼고 지나간 거다 이거지. 예. 거꾸로 민주당은 0.73%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주기의 어떤 정권 교체를 앞당겼잖아요. 예. 그래서 정권 재창출 못한 죄인으로서 만사를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0.73% 내세우는 민주당이야 또. 젖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래가지고 예. 그 둘이 거꾸로 됐다. 예. 거꾸로인지 어떤지 어쨌든 간에 현재 전국도 좀 거꾸로 된 것 같고 이 소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여론조사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김능구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타다닥 들어서 그냥 메모 형식으로 한 줄씩만. 네. 당선 후 40일쯤 지났잖아요. 네. 이렇게 존재감이 없고 지금 같았으면 인수위에서 내놓는 굵직한 정책 아젠다 가지고 상당히 찬반이 오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별로 정책 얘기는 없다. 국정과제도 물론 곧 발표는 하겠습니다만 눈에 잡히는 게 좀 없다. 그래서 좀 존재감이나 역할 이런 게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하나 들고, 둘째, 윤석열 당선인의 그립감, 우리 뭐 손잡이 같은 걸 쥐는 걸 그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립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자기 정치 잘한다. 이때 그 잘이라는 것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well 그런 뜻이 아니고 생각보다 능수능란하게 잘한다.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겉보기에는 뭐 얼싸덜싸하니 무슨 동네 씨름 선수 뭐 이렇게 같은데 상당히 뭐 지방선거에 개입해서 이렇게 교통 정리도 하고 자기 나름의 후보 배치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정치를 비교적 많이 그리고 빨리 배운 거 아닌가. 초보 운전자인데 고기를 많이 먹어본 초보 운전자가 아닌가. 고기 맛을 안 스피드의 맛을 초보 운전자가 알아버리면 그 도로가 상당히 살벌해진다. 우선 지방선거 민심 흐름을 좀 보면요. 상당히 상반된 거 두 개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9일, 11일 3일 동안 조사했는데요. 지방선거 지지율을 가려서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했더니 민주당 27.1, 국민의힘 38.6, 약 11%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으로 국힘이 앞섰습니다. 부동층은 무려 27.7%,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가까이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이런 부동층이란 얘기인데 특히 젊은 층, 좀 연소한 그룹에서 부동층이 특히 많았습니다. 20대 이하가 38.5% 무려, 그리고 30대는 37%, 40대도 역시 31%였습니다. 그다음에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국힘당 후보가 돼야 하는 거겠느냐 아니면 견제를 하기 위해서 국힘 이외의 정당 후보들이 돼야 하겠느냐 이른바 정권 교체론이냐 정권 재창출론이냐 하는 것처럼 새 정부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를 물어봤더니 새 정부 안정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55%, 견제가 필요하다 38.4%, 역시 오차범위 밖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민주당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여론은 어떻느냐. 한국리서치뿐만 아니고 저희도 포함해서 대부분 여론조사들이 하나씩 다뤘는데 대부분은 오차범위 이내에서 반대가 조금 많았었고요. 어떤 것은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것도 있긴 합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뺐자라는 이름의 네 글자 줄임말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많은 편이다.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검수완박이라는 게 굉장히 표현이 공격적이고 박탈한다 이래가지고 법안 내용도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소기의 여론 조성에는 조금 초반에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은 4월 18일입니다. 저희 KSOI 잠깐 말씀드리면요. TBS 의뢰로 지난 15일, 16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KBS 한국 리서치에 비해서는 한 4, 5일 정도 늦은, 그래서 같은 시기 조사라고 하기는 조금 뭐한데요. 일단 경기지사 적합도에서는 김은혜 27.6, 김동연 22.1, 유승민 18.9 이렇게 3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하 안민석 후보 등등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4위 이하입니다. 민주당 후보들만 모아가지고 누가 적합합니까? 물었습니다. 김동연 28.2, 안민석 16, 오차범위 밖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 염태영 전 수원시장 10.4, 조성식 의원 6.1%.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앞선 그룹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내어서 묻거나 또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찍었다는 사람들에게만 따로 물어보아도 이 순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김동연 1위,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순이었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물어봤더니 유승민 36.6, 김은혜 32.1, 오찬의 경합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경기지사 적합도 여야 후보를 모두 다 놓고 다자 대결을 벌여보았을 때는 김은혜가 27.6이고 유승민이 18.9로 오차범위 밖으로 김은혜가 이겼는데 국민의힘 후보 두 사람만 이렇게 불러주고서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유승민이 앞섰습니다. 그것은 중도층 그룹에서 유승민을 김은혜보다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중도층 그룹에서는 유승민을 40% 지지했고 김은혜는 30%였습니다. 10% 포인트 차이 난 지지층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이 그룹, 그 그룹이 실은 거의 겹칩니다만 거기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 비해서 약 20% 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습니다. 그런데 중도층까지를 다 합쳐서 물으면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내부 경선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뭐 여론조사 반영 비율 이런 게가 참고가 된다면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건 비단 저희 KSY 조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KBS 조사에서는 새 정부 안정과 견제가 55대 38로 안정 쪽에 상당히 기울었는데요. 저희는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자 이게 48.4, 아니다 견제가 필요하다 타당 후보 지지하겠다 46.1, 그래서 오차범위 이내로 매우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적절하다 44.7, 그만하면 뭐 나쁠 거 있느냐, 적절하다 43.2, 1.5%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도 매우 좁은 쪽이고요. 윤석열 당선자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난 긍정적으로 본다 47.4, 힘들지 않겠느냐, 요즘 하는 거 보니 좀 마음에 안 든다 부정적이다 48.5, 0.9%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차이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 당선자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망은 당선 이후 지금 40일째가 되고 있는데요. 첫 주에만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50%를 넘었었고 저희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주 해오고 있는데 50%에 미달하고 있고 찬반이 거의 박빙이거나 때론 반대가 더 낮기도 부정적 전망이 낮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은 물론이고 긍정적으로 잘할 거다라고 보는 기대 섞인 전망이 과반을 아직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허니문 포인트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또 인사청문회도 오고 아무래도 점수 깎일 일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항상 청문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른바 허니문 기간의 득점, 허니문 포인트는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물론 대통령 취임식을 즈음해서는 4~5% 포인트 정도는 올라가는 게 상예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상쇄된다면 별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새 정부의 스타트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금방 이강윤 소장님이 그 KBS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 그러니까 KSOI가 조사한 걸 쭉 이렇게 그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포인트가 어쨌든 간에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전망 부분들이 그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하고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네. 그죠? 이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빼놓고는 임기 말에는 뭐 한 자릿수까지 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지만 집권 초기에는 거의 아마 최저가 70%고 80% YS 같은 경우 90%까지 올라갔거든요. 하나의 그러면 척결하고 그럴 그 사람들이 그 득표율이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높았냐 하면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네. 예,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보면은 그때 한 48%인데 나중에 70%, 80% 되는 거 보고 이게서 20~30%는 국민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다. 어쨌든 대통령이 잘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였는데 그럼 이번에는 왜 기대치가 없고 대선 때 지지율 0.73% 차이 났던 그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모든 조사에서 보면 전부 다 엎치락뒤치락 아직도 그 영향이 가고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번 국민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잘못된 거는 아닌 거 국민이 그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조사해서 나타난 건데 이건 도대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분위기 일신을 하지 못했다. 분위기 일치를 못했다. 그다음에 네. 후보로서 목표물을 향해서 다툴 때의 당 신분이나 상태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당선 1일차부터는 새로운 윤석열이어야 하는데 그것에 좀 실패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의 통합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통합을 위한 작지만 분명한 조치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좀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가지고 너무 오래 그리고 너무 강하게 끌었고 그 과정에서 불통이다 좀 싫어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건 마땅치 않다 이러이러한 점을 들어서 비교적 논리적으로 많은 비판들이 가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약속을 꼭 지킨다 그리고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강한 추진력을 보이겠다. 아마 당선인으로서는 좀 그런 것도 보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는 그게 당선인 윤석열의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들이 국민들 눈높이나 비위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인수위 구성 단계 그리고 지금 장관 발표들 하는 거 보니까 편중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 그다음에 능력을 굉장히 강조해 제1 요소로 제1 가치로 강조를 했는데 이를테면 40년 직이다. 이것은 능력과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정호용 장관 이외에도 한두 명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다시 옛날로 하는 실망감과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 그만큼 강한 반대층이 엄존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 이전과 이후에 전혀 지지율 차이가 없다. 이것은 성찰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양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가 비정치권이고 또 흔히 사람들이 비판과 불신의 대상인 여의도 정치와는 문외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한국노총이 노동운동에서 정치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검찰이 비정치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봐요. 항상 일부 정치 검찰이 문제다. 일부 정치 군인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일부 정치 군인
검찰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군인과 검찰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장악하고 있는 핵심들이 정치화돼서 정치적으로 풀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조직에서 26년간 검찰총장까지 있으면서 일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문외한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보면은 이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봐요. 예. 지극히 정치적이다. 예. 정치 문외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어를 갖다가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뭐 처음부터 비정치인이 수사만 했던 사람이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저는 그 검찰총장 퇴임할 때 예. 하는 그 워딩을 보고 아 이거는 너무나 정치적이다. 이게 뭐 그동안에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은 정도가 아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게 국민들한테 힘을 줬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뭐 희망으로까지 이렇게 갔고 그 어프컷이 정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확 날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그 감정이입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사람들한테 딱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당선인이 됐는데 그러면은 중도층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지지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강력 지지는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 되지 않겠나 싶고 그 15% 정도는 이 윤도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본부장회가 본인, 부인, 장모, 기타 등등으로 많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지지했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항상 모든 정권에서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게 안 나타나냐? 그게 바로 되자마자 그 집무실 이전 이 문제에서 보여준 윤석열 후보의 고집이라 할까요? 불통이라 할까요?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유연성이 있고 소통 잘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우리가 국정 문제로 딱 들어오면서부터 보인 게 고집과 불통이었어요. 야, 누가 저 사람의 어떤 뜻을 거스릴 수 있겠는가? 인수인회에서 활발하게 토론해야죠. 이게 맞다 치더라도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백과정명석으로 거기서 천하의 인재를 모으겠다 했으면은 인수인회에서 이게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국힘 내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목소리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없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보드를 놓고 직접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도 참 보기 드문 앞으로도 그런 장면 보기 힘든데.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거 아무도 못 말리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힘과 인수위 내부에서도 더군다나 이제 예비비 승인이 국무회의 상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돈 쓸 저희가 늦어지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일단 두세 달이건 석 달이건 넉 달이건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용산도 순차적으로 차분히 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게 안 되면 나는 그냥 통이동에 해서 이겠다 이래버리니까 이런 불도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걷다 대고 누가 말을 붙일 수 있겠어요? 정권 교체를 주도해온 우리가 흔히 조정동이라는 조선동아중화 우리나라 그 보수를 이끌고 지금 또 그 담론을 갖다가 이끌고 있는 이 3대 신문이 어디나 할 거 없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어요. 예.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당신 원하는 대로 하되 좀 천천히 해라. 완급 조절을 해라라고 했는데 씨알도 안 맥혔어요. 씨알도 안 맺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어쨌든 두 손 들었어요. 더 이상 당선인하고 그걸 하면은 이 지금 곧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그 제가 유정보 국힘 인천시장 후보 아마 지금 경선을 하고 그 이루어질 건데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후보가 유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지면은 예. 바로 레임덕이다. 아 바로 바로 식물정보다 이거지. 동의합니다. 예. 더군다나 국회도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신임까지는 아니지만 당신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게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는 게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교체가 중요했던 사람으로서는 레임덕 돼버리면은 이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 이전에 며칠 남겨놓고 택해 가가지고 민주당에서 자기를 뭐 국회 의석수가 많다고 식물 정보로 만들겠다. 예, 그랬죠. 또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할 테면 해보라 해라. 예. 나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간다. 근데 바라볼 국민이 없잖아 지금. 네, 40몇 %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저희들은 많은 이 저항적 대통령을 봐왔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이 또다시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걱정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야당과의 협치는 아직 뭐 접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구두로나마 약속했던 안철수 그룹에 대한 뭐 거의 뭐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장관직 배분까지는 나머지 있다는 게 청와대 고위직하고 뭐 민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예전 청와대 기능 일부를 대신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건 아직 실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후보 단일화의 매개나 공동가치 고리가 됐던 공동정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조금 무력화되어 가는 거 아닌가.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내부에서도 좀 2인 삼각관계조차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거 아니냐. 물론 국민의당의 실체나 정치적 파워가 굉장히 미미했던 건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약속도 잘 안 지켜질 것 같다.